지금 대한민국은 죽어서도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안 돼서 장례가 3일 안에 끝나지 않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약이 막히면 유족들은 고인을 모시고 지방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화장인데도 외진이라는 이유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2050년 사망자 수가 폭증하는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은 장례 시스템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화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50년이면 연간 사망자 수가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화장률은 이미 90% 중반을 넘어 사실상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장례가 치를 사람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장례 방식으론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하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설입니다. 땅은 없고 짓겠다는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밀집한 도심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이슈노트에 아주 파격적인 대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대형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 죽음을 처리하는 화장시설을 넣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병원까지 거론하며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화장시설 가동 여력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설비는 노후화되고 보장 위험은 커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약이 안 되니까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싣고 먼 지방으로 눈물의 원정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부터 장례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현실에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바뀝니다.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은 10만원대 비용으로 치를 화장을 외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9배 가까운 100만원을 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이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과 감정적 소모는 측정조차 어렵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화장장을 더 못 짓는 걸까요? 이는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님비입니다. 보고서에선 이를 직설적으로 언급했는데 바로 면적당 선거인 수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화장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화장장은 정치인에게 표를 잃는 시설이라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다는 의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지자체에서는 화장시설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며 주민 소환 투표 청구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화장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외곽으로 쫓겨났고 그 대가는 대도시 주민들이 4일장과 5일장 원정 화장으로 인한 최대 9배 비용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산을 깎아 거대한 화장장을 새로 짓느라 지역사회와 10년씩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이미 전국에 촘촘히 깔린 인프라를 활용하자고 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5개 이상의 빈소, 19 이상의 안치시설을 갖춘 전국 162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1기에서 2기의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왜 합리적일까요? 먼저 병원 장례식장은 이미 연구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새로운 혐오 이미지를 심는 게 아니라 기존 장례 기능을 소규모 화장로를 구축해 조금 확장하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이동이 사라집니다. 임종, 빈소 안치, 화장까지 한 건물에서 끝나는 원스톱 엔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경제성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이 화장비를 공설시설보다 훨씬 높은 60만원대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정 화장에 들어가는 운구비와 이동시간을 합치면 유족 입장에서는 전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화장비는 비싸도 전체 장례 비용과 고통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화장시설이 전무한 지역에서는 병원이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유족의 총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나옵니다. 데이터만 보면 완벽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많은 조사에서 시민들은 화장시설의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현실적인 반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이 사실 핵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극복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도 배출가스 정화 설비, 탈취 시스템, 지하와 같은 방식으로 연기와 냄새 문제는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남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화장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정화장치의 성능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공포입니다. 사실 대형 병원은 원래 지역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권도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화장시설은 반대로 강한 마이너스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즉, 이 모델은 처음부터 호재와 악재가 한 공간에서 충돌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대형 공공 화장장을 하나 더 짓는 모델이 아니라 이미 장례 기능이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로 분산 설치해 갈등의 폭발을 줄이자는 접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장례 동선에 화장 기능을 마지막 한 칸만 붙이는 방식인 겁니다. 이 모델이 현실이 되려면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정교한 상생 구조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갈등의 단위를 시군구 같은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 읍면동 같은 생활권 단위로 좁히자는 제안입니다. 대형 시설 하나를 지으려 도시 전체와 싸우지 말고 우리 동네 병원에 작은 시설을 두고 이웃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혜택을 나누자는 겁니다. 혐오 시설이 나와 내 가족의 구체적인 이익이 되는 순간 반대 논리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 신뢰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법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부티크 화장장이나 일본 도쿄 도심 속 민간 화장장처럼 화장장을 품격 있는 애도의 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적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중재자가 아니라 민간이 이런 혁신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법, 교육환경법 같은 낡은 규제를 현실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전국 화장 공급 능력이 최대 14%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규제와 설계 변경으로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3일차 화장률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낙수 효과입니다. 대도시 병원이 자체 수요를 처리하면 기존 공공 화장장의 부하가 내려가고 결국 전국의 모든 유족이 혜택을 나눠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 끝에는 결국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